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준 TV.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하나 찍은 게 3천 그 뷰가 넘었죠. 이게 대박입니다. 3천만? 우리가 지금 많은 간다. 많은 간다라고 아주 만영을 빌고 싶네. 3천만 갑시다. 3천만? 네. 대한민국 시민이 다 올 때까지 뭐 그런 거야? 우리가 100만 원 가야지. 100만 원. 고향 시민은 봐야지. 그렇죠. 네, 100만 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보면 뭐 그러니까. 사실 손해지. 네, 고향 시민의 교양 방송 이재준 TV. 이재준 TV 시청합시다. 그것도 뭐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죠. 네. 좋아요,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 뭐 이렇게 수다 같은 거 없나? 요즘 막 돈 쓰고 막 그러던데. 이게 생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방을 해야 네, 생방을 해야 네. 돈이 써주는 거구나. 네. 나중에 생방 한번 할까요? 이 시청자가 많이 들면 네, 네. 한번 생방 때려야죠. 때리고 생방 좋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재준 TV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재준 시장님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이재준 시장님도 작가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시장이라는 책을 지금 심층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자기 인사. 이름이라도. 네. 시장님부터. 안녕하세요. 돈 버는 시장 저자 이재주입니다. 모처럼 만에 뵀는데 오늘 이 좋은 시간에 돈 버는 비법 다시 한번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셔서. 네, 저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를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오늘은 확실히 더 돈 버는 비법을 배워가려고 왔습니다. 박희숙입니다. 덕양구 신인입니다. 저는 책 써서 돈 버는 김경민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가장 고양시에서 핫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핫한 이슈를 확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한 나라에 어느 나라 갈 때 모든 나라의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핫플레이스를 가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프랑스 하면 어디? 파리 그렇지. 맞나? 이탈리아 하면 피렌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딱 떠오르는 도시가 이제 있는데 저는 고양시가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면 고양시에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장 행복한 도시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서울 빼고 고향. 그냥 다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게 고향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프랑스 갔을 때 퀴즈를 냈어요. 저 첫 번째 프랑스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여기서 뭐 낯선 거 이상한 거 발견한 게 뭐냐 이래서 막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기 하늘은 그 공유고 거기는 5층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공유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데서 다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또 넓어 보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문화유적들이 단 하나의 가림막도 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 이 고양시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합의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겠다. 거의 뭐 99%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가능성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에 가면 도시에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랜드마크. 그래서 그 도시에 간다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도시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건물을 본다든지 뭐 유적을 본다든지 이러잖아요. 프랑스 가면 뭐 보실 것 같아요? 뭐 에펠탑이죠. 네. 개선문? 그런 것처럼 그 저도 이제 어디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뭔가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지역을 찾아보게 되고 또는 거기에서 가장 공식 건물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가 그 도시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기는 시청 앞에 분수도 있고 시청 앞에 막 시민들이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있고
시청이 비둘기가 많아요. 랜드마크가 되면 사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이제 저기 나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책도 보고 배 깔고 네. 광장에 누워서 배 깔고 두 분 그렇죠. 좋아하시는 광장에 누워서. 술도 드시고 술은 안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 시청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네. 그 도시의 랜드마크다. 근데 이제 우리 고양시 시청이 너무 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맨날 바깥에서 주차해놓고 맞습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이걸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때 그 신청사와 관련돼서 되게 많은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청사를 옮기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속설이. 왜 그러냐면 청사를 네. 어디다 지으면 그 동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모든 동네에서는 반대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정치인들이 청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많이 두려워하죠. 근데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옮기시려고? 근데 사실 저도 알기는 알아요. 위험해 거기. 아 위험해요? 아니 근데 좀 저는 이제 주차가 뭐 조금 오래돼서 그런가 했더니 건물도 위험까지 했어요? 뒤등급 받지 않았나요? 그 본관 건물이 D등급 받은 지가 20년이에요. 그래서 D등급이라는 거 헐어야 되는 거지. 아 헐어라.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무너질 수 그렇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아니 그래 무너질 수 아. 있기 때문에 그 꼭대기 네. 한 층을 헐은 거예요. 한 층을 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게 줄이려고. 무게 줄이려고. 어느 날 붕괴. 그래서 헐어가지고 네. 그거를 조립식 판넬로 해놔서 아하. 비가 오면 다 비가 새. 아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아니 모르죠 사실 시민들은 그런 우리가 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된 네. 아파트도 헐어 다시 재건축하겠다 그러는데 20년 된 저건 40년 넘었고 네. 안전위원 D급 받은 지 20년이 됐고 아. 이거는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살아야 되냐? 네. 결국은 정치인들이 결정을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져야 되는 건데 네. 그 짓는 결정을 고양시가 대한민국 제일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와. 기금 조례를 만들고 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완벽하게 그 용역까지 실시해서 한 데가 없어. 대한민국에 네, 경기도청 새로 짓는데 네. 기금 500억 갖고 한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 2,200억입니다. 도대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준비를 갖고 하고 그 30여 개의 행정 그 절차를 밟았고 그러고 2년 동안 입지 선정하는데 9번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님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어느 날 무너진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게 이제 옮기는 그 계획이 그렇게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복잡하다는 조례도 얘기죠. 만들고 기금도 마련하고 절차를 밟아서 네. 이제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도 또 의뢰를 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제 공모까지 끝내서 지금 네. 설계도가 작성이 되고 있는 중에 지금 멈춰 있는. 지금 설계도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중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조감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멋지더라고요. 진짜 멋지죠. 조감도 멋있더라고요. 이 조감도는 누가 이렇게 설계한? 이 국제 공모에서 107억에 당첨된 덴마크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건축 사하고 함께 만든 작품이죠. 이 국제적인 설계군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건물 자체가 이제 이 생태와 환경을 생각했다는 게 그 위에 보니까 다 뭐가 그 식물 같은 것들 다 실려 있고 그냥 그림이 그런 거 아닌가? 아마 또 그래도 그렇겠죠. 그런 제가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를 그러니까. 할 때 딱 두 가지만 저는 이제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그 의미가 있는 건물이 된다. 그러고 이 시청이라는 것은 그냥 시청이 아니라 상품이 된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갔을 때 다른 나라 시청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관광지도.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적어도 대한민국의 시청사를 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신공법 뭐가 들어가서 이거는 건축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페인에 가서 그 가우디가 지은 건물을 보러 1년이면 3천만 명이 와서 구경하듯이 여기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이걸 해야 되고 이거를 꼭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넣는
청사를 지차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주문 사항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제공모에서 이게 이제 채택이 됐죠. 그럼 그 주문 사항에 생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환경 생태. 여기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이게 제로 에너지. 그렇죠. 제로 에너지.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보기에 이렇게 막. 그러면 여기서 그 전기나 이런 거는 자가 세척하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제로가 되는 건물. 전기세 빵원. 이제 거긴 태양광이고 이런 것도 쓰니까.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공공 건물이 그 제로 에너지 건물로 등재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설계가 추진이 되고 있다가 이제 지금 멈추고. 그러니까 단지 시청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냥 거기서 업무만 본다라는 그런 개념을 탈피를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청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시민들의 공간이죠. 네.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 제일 앞에가 의회 건물입니다. 의회를 우리 그 집행보다 더 앞에 놓고 거기엔 또 미래지향적으로 UAM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인항 공기가 이렇게 다니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기착을 해서 여기서 사람이 탑승하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 이런 미래성을 갖고. 그럼 그 뒤가 이제 본관인데 본관 가운데 그 한 300-400평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데모도 하시고 프리마켓도 하시고 연극도. 여러분 그 저녁 시간 되면 하나의 건물 벽면이 스크린인 거죠. 와 뒤에 스크린 딱 날리고. 그래서 데모하고 잔디광장에. 그래서 1층과 2층은 분리되어서 그러면 이제 감염병이라는 것들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맘대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이제 그 차단을 하면 2층은 이제 전부 다 복도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상호 왕래가 가능한 그래요? 대책을 감염병 대책을 세운 거죠. 보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 문제 생기는 걸 보고 심지어 감염병 대책까지 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아 되게. 그러니까 사실 진짜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그러니까 청사를 지을 때 아까 이제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영국 런던 시청을 가면 이 계란이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운데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이 있어요. 그걸로 올라가면서 안에를 시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요것들이 일들을 하나 잠을 자나 게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나라 도시 이런 것들의 역사성이라는 것들을 띄고 뭔가를 의미 있게 구상을 하는 것이 시청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쥐면 되잖아요. 지금 다 절차도 그렇게 다 지금 여기는 비용이 꽤 들어간 거네요. 107억?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70억쯤 들어갔죠. 이제 70억 들어간 거고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107억을 나머지 잔액으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부지가 있으니 땅도 사고 땅도 샀으니 거기다 이제 몇 년 상관으로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았을 뿐이네. 그러니까 건물 올리는 절차가 남은 거고요. 근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거를 확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시청을 또 옮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이 건물이 마음에 안 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투 치다 보면 낙장그립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 용어 쓰시고. 이게 음료수를 우리가 주문을 했어. 반쯤 먹었어. 근데 이걸 개봉해서 내 컵에 따랐어. 따랐어. 따르기 따기 전까지는 반품이 될 수 있지만 따라서 내 컵에까지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반품을 해? 이거는 진짜 한 살 먹은 애들이 우유 달라고 땡깡 부릴 때 하는 것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렇게 국제 공부를 해서 이게 다 나왔고 설계도 나왔고 그럼 땅도 지금 다 샀다는 얘기죠? 아니 땅은 아직 사진 않았죠. 사진은 않았고 확보는 됐고 그리고 이미 돈이 집행이 되었고 행정적 절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엄청 복잡하더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린벨트예요. 이 네. 땅이 아. 그린벨트를 우리가 이제 그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아 해서 네. 행안부에서 이제 니네는 요만큼 규모로 줘라. 그래서 네. 그 돈과 면적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된 거지. 행안부에서 해제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국토부에서 해제 신청을 하는데 음. 건물을 짓는 금액과 땅 면적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청사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 땅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 땅값이 쌉니다. 싸서 그 평당 뭐 예를 들면 100만 원대 150만 원 이러는데 다른 지역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시가 여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고양시 자체적으로도 최소 비용으로 짓는 것이고 결국 대곡과 여기는 나중에는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뭐 우리가 그 대장천에 대크루에서 다 연결을 해놨는데 그 미래를 보는 것이지 그냥 지금 뭐 건물이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갑시다 이건 아니거든요. 시청사라는 것은 100년 대계를 보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산 절감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도단이죠. 어떻게 예산 절감입니까? 지금 준공받는 건물 아직 져서 우리한테 그 반납도 안 된 이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와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상태를 거기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구나. 그렇죠. 그거고 그쪽 이사 가자는 건물도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결정하는 거는 5년 전이잖아요. 용역을 2018년 4월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5년 전에 저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5년 후로 그 해가지고 같은 등치를 시켜놓고 결정을 이게 옳으냐 저런 거 이런 논의 자체가 그 가치가 없는 거지. 이런 논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는 순전히 정치적인 그 속셈들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시민들 모르니까 이제 뭐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 얘기하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뭐 저도 지금 이제 듣고 의제사 그러면 이게 뭐 땅도 다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승인도 나고 이게 또 그린벨트도 풀려놨고 돈도 이미 들어갔고 이렇게 다 새로 짓겠다고 하신 게 이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라는 건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는 들은 게 이건 건 거예요.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싸지 않냐.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있는 건물이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임대가 안 나거나 그러면 그거 쓰면 그러면 그 이익이죠. 근데 여기 그 아직 우리한테 그 준공이 안 떨어서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어. 이거를 어떤 공간으로 써야 될 건지 계획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이걸 임대를 놓으면 임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 논리들을 그 전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돼.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도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미 들어간 돈도 그거를 그러면 그러면 이게 엎어지게 되면 거잖아. 만약에 엎어지게 되면 행안부 결정이나 국토부 결정이나 그동안 했던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들어갔던 예산들이 다 무화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국토부에다가 그린벨트 지정을 한 걸 해제 요청을 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그린벨트 해제했던 것을 다시 지정한 예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국토부도 대략 난감이겠네. 국토부도 대략 난감. 행안부도 대략 아니 난감이겠네. 행안부도 청사를 지으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를 청사를 지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안 지은 걸로 봐야 되는 행안부도 대략 난감이에요. 아니 새로 건물이 들어갔는데 근데 저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 시청을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주는데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종목인지 안 받아야 되는 종목인지 이제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설계도 좀 들어갔는데 물어줘야죠. 이게 좀 선을 더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략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관리처분 용역도 그렇고 관리처분 용역이 98억 그 다음에 이 설계 용역이 107억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쨌든 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손해배상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어쨌든 7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그걸 합치면 거의 이제
90억이나 100억 정도 뭐 10%만 잡아도 20억이잖아요. 20%를 잡으면 40억이고 어쨌든 100억 가까이 되는 이제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기 그 시가 물어줄 돈이 아닌 거예요. 개인이 물어줘야 돼요. 아이고야. 업무상 배임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이 물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공무원들이 이걸 사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인하면 위험해지겠네. 사인하면 그걸 물어줘야죠. 그리고 이거는 시가 물어주지 않고 개인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도 대략 난감이겠네. 그래서 저 있을 때 그거 담당했던 분들은 다 도망가셨잖아요. 지금 현직에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놓고 풀으라면 이거 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풀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집어갖고 새로 문제 출제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청을 짓는데 어떻게 다 시 예산 갖고 짓냐? 자기네 실력이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 예산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청사 질 때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 안 돼. 원래 저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전에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이재준은 실력 없고 이제 그때 당시 이동환 후보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땡겨와서 그게 뻥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땡겨서 그거 지면 되는데 지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바꾼 게 민자 사업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청을 민자 사업으로? 아니 공공건물을 무슨 민자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도 그래서 알겠네. 민자 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민자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시청 문예기관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시청사 어떻게 지을까 토론을 할 때 그게 12월 말쯤 돼요. 그날 거기서 그 부시장이라는 분이 민자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민자 사업 되는 거를 그 우리 고양시 땅이 아니고 남이 땅을 그린벨트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해서 민간한테 땅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절차나 그 법규나 이런 것도 모르고 민자 사업을 하겠대. 그렇게 해서 또 6개월을 보냈잖아요. 그래 그게 12월 말이야. 그래서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땅은 다 사고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 그 4분의 1만 5,000평만 짓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1차적으로 5,000평만 짓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게 이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을 2만 평을 지어야 되는데 5,000평만 지니까. 그런데 1월 4일날 갑자기 이제 백석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입에서 세 가지 정책이 그 최근 이제 한 8개월 사이에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냥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면 또 무엇을 얘기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분들 생각에 청사라는 청사진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청사에 청사진이 없구나. 저는 좀 이제 이게 나 지금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아예 웃이 재밌어요. 좀 좀 해줘. 청사에 진짜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지으려는 그 저희 시청은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해온 건데 지금 근데 이번 새로 된 시장님은 지금 되신 지 이제 겨우 1년 아니 지난 6월에 그거 했잖아요. 선거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그러면 3번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네. 똑같이 지금 3번 부정한 거야, 3번. 아니 베드로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인문학 방송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따라가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3번이면 계획이 그냥 진짜 그냥 얼뜻 생각해도 그냥 이 얘기 하셨다가 또 이 얘기 하시고 이 얘기 하시면 이 얘기 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일종의 실력이라고 보고 테크닉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불편한 건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백석동에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 백석동에 신청사가 유치되면은 또 거기 또 땅값 올라가고 또 뭐 상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좋은 거구나라고 해서 백석동에 사시는 분들은 환영하고. 근데 백석동 원래 덕양구에 이게 유치된다고 했을 때 시청 거기 들어가면은 그러면 도로도 아니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원래 자리에
다시 짓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소리 목소리 높이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어찌 보면은 계획대로 잘만 진행됐으면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 약간은 그 지역 간의 갈등, 지역 주민들의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덕양구 뭐, 그게 제일 걱정이야. 네, 나는. 맞습니다. 덕양구가 사실 그분들 지금 10원 앞은 너무- 안 남거든. 네, 네. 그 화성 강정에 사람들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런던에 보면 옛날에 이제 그 뭐죠? 화력발전소 이거 하나를 미술관을 바꿔요. 그걸 하나 해서 1년이면 수천만 명이 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의미거든요. 의미. 거기에 어떤 공법, 어떤 최첨단, 어떤 디자인, 어떤 사람이 설계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무엇을 사람들이 향유할 건지가 사실은 시청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청을 입지 선정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결국은 5개 부지 중에 한 군데가 여기서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여기를 시청을 도시재생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환경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그걸 보러 오게끔 하려고 했던 이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백석동이냐 원당이냐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형이학적인 손에서 지금 논쟁하는 이 갈등 구조를 만들한 이렇게 정치하시면 사실 곤란하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거기에 네. 시민들도 자기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네.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뭐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땅값이 오르건 집값이 오르건 그건 정말 나중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고 고양 시민이라면 고양시 전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아니 저는 백석동 주민들도 결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 네.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백마역에서 곡산역까지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2035 도시기본계획에 네. 그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가 의료, 바이오, 네.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에 고양시 어떻게 보면 기업 단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제가 사는 그 앞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 그러면 아. 요건 바로 이제 네. 곡선에 걸어오면 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서로 네. 연결돼서 어차피 그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앵커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런 상호 연관성을 보고 여기는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렇게 허송세월하고 그 행정을 갈등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돈을 낭비하는 거지. 예. 낭비죠. 돈을 여기로 남기는 게 아니고. 네. 여기로 간다고 해서 단지 건축비를 일시적으로 아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특례시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2035 가면 130만이 되는데 이게 공간이 되냐고 안 된다. 그럼 뭐 줘야 되는데 어디 공간이 있어? 공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 건물에 그게 다 들어가나? 그래서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지금 있는 현재 인원도 못 들어가죠. 아이고 그러면은 또 또 줘야지. 용산 이게 마치 용산 저 청와대 남겨놓고 용산을 옮겨가지고 지금 문제 많이 되는 그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연상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인데. 아니 왜냐면 이게 뭔가 좀 주먹구구라는 느낌이 이제 팍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거기 다 못 들어가면 또 그 남은 분들은 또 이사 어디 다녀야지. 가야지? 이사 다녀야지. 그 민선 7기에서 한 것이 뭐 절차상에 뭐 조금 하자가 있니 뭐 이런 논의하는데 자기는 절차상에 하자가 아니라 그냥 절차가 없잖아 하나도. 우리는 그 한 4, 50가지 절차를 했는데 절차를 이용해 여기 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가 이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경제 논리로 교묘하게 치환시키는지 지금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호도를 시키기 위한. 네. 근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백석동 얘기가 저도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럼 백석 이사 가자는 얘기가 그럼 불과 지금 한 2, 3개월? 백수도 이사 온다고? 백석동 이사 가는 게? 그 이사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 가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근데 거죠. 백석동에 갔다가 저거 뭐 건물이 작으니까 또 헐고 다시셔야 되는데 어디다 헐고 다시죠. 뭐또더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니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 안 하고? 네. 저 이해가 안 가요. 네. 약간 참 안타깝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도시라는 것을 왜 자꾸 그 현대 지금 당장만 보냐는 거예요. 그 조급증들이 건물을 부실하게 짓고 건물을 이상하게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고양시가 광역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배달이에요. 배달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항구잖아요. 아, 배달이. 예. 여기 그 행주 평야가 없었을 때 거기 다 물들었던데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을 맞이했던 시청자로 딱이지. 혹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스토리를 딱 만들 수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럼 대곡이 안 했냐? 대곡은요. 황교선 시장님, 강효석 시장님이 대곡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 근데 이전 시장님들이 네, 근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반영을 안 하면 그 일대가 같이 동시에 개발이 안 돼요. 근데 그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민선 7기에서 21년도 말에 그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거기 승인을 못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중앙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그 교회선과 경의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이 6조각으로 나눠져요. 이 6조각이 땅을 개발해서 분양할 때 분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쪼가리 땅이 되니까. 저기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들어올리자는 안을 변창흠 LH 사장님이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야, 프랑스 라데팡스까지 나와 여기 지금. 아니 그래야 이게 평면에 깔리고 그렇게 이건 도시 개발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비용들이 대충 계산하면 8천억 1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무도 못했던 거야.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대곡역이 이렇게 보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다 이렇게 같이 맞추자고요? 그 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밑에는 결국은 그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나데팡스는 밑으로 땅을 안 팠는데 가봐가지고 거기. 땅을 안 파고 이걸 위로 올려서 거기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들을 확보를 하면 결국은 평면에는 중심 업무지구로 해서 땅값을 고가에 팔고 거기는 철도가 6개가 지나가고 인천공항 김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과거에 그게 안 됐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 기술들이나 그런 설계가 없었지. 그 그래서 비용 안 됐었구나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게 되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가 이 시청을 결정할 때는 2030 계획에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가 그 점수를 조금 낮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원당으로 결정됐다는 거를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원당 결정에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얼마 전에 그 포럼에서 자기들끼리만 하고서 그걸 갖다가 그 시민 의견들 듣는 그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민 의견 안 들었다고 그러던데. 나 시민 안 갔는데. 그 한쪽 얘기를 주로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 나온 게 왜 대곡을 안 했냐. 대곡을 안 한 것은 도시계획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하냐. 거기서 해놓는다면 그러면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배제됐던 건데 그걸 악의적으로 왜 거기를 점수를 안 줬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냥 건데 모르고 저처럼 모르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시는 건가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어려웠던 거죠. 참 오늘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모델이었고 여러 가지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가장 투명하게 했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처럼 이 아름다운 그림과 저 건물 2개 있는 그림을 등치시켜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답답하죠. 그리고 단지 이제 그 덕양구와 그 신도시의 마치 이권으로 그냥 그래서 마치 이 베드로가 3번 부정되잖아. 이게 한 번만 더 해서 다시 원위치로 오면 4번 부정이 되잖아. 그럼 이 과정들이 그 도시에서 그 청사, 제일 중심 건물인 청사 옮기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어떻게 슬그게 극복했냐 해서 저는 요 과정도 우리가 잘만 정리해서 하면 그 과정을 스티로화 시켜서 여기다 해놓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올 거다. 그래서 저는 3번 부인한 곳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돈 버는 상당히- 시장님의 말씀이십니다. 돈을 벌려면 그냥 원래대로 해라. 쓸데없이 하지 말고. 아, 그 이거 얘기인가? 정리 멋있는데? 아 그런가요? 역시 역시 아니, 저는 원래 막말. 그 시민은 마음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원래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실제로 돈을 잘 벌려면 돈을 잘 써야 되거든. 네. 지역 갈등 일으키지 말고. 아니 그리고 이미 돈 저기 다 들어갔는데. 그 나는 한 번도 고양시 오면서 뭐 일산 동구 사람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도 덕양구 사람이다라고 특별했지. 저 판사가 너무 좀 신경 안 받고. 썼어요. 예. 아니 자꾸 저한테 뭐 덕양구 원당만 신경 썼다는데 원당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신청서 3천억, 그 다음에 혁신센터 3천억인데 혁신센터는 3천억도 허구 자금이에요. 근데 보세요, CJ 라이브 시티 그거 거의 2조에서 3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영상밸리 그 7,500억, 테크노밸리 8,000억, 그 다음에 킨텍스 삼전시장 5,000억. 고양 그러니까 최소한 동서구 가자. 4조에서 5조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걸 했는데 여기 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덕양을 퍼졌니 하니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들 그 나누는 것은 제가 정치인들의 제가 욕심이다. 동양구 사람은 아닙니다만 동양구는 덮어줘도 됩니다. 제가 이 동구 사람인데 동구에서나 서구에서 벌어진 사업 보면 규모가 세. 감사합니다. 덕양구 주민으로서.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말 못합니다. 고양시는 고양시다. 네. 고양시는 덕양구가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고양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신청사. 아 고양시 진짜 좀 이렇게 트레이드마크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저 얼마나 배 깔고 좋겠습니다. 누워서 나 거기 트랙도 좀 가면 좋겠네. 나는 여기서 나 이거 만들어준다는 세 가지 할 거야. 3종 세트. 시위 한 번 하고 공연 한 번 하고 배 깔고 누워서 자는 거 한 번 하고. 저는 그 뒤에 붙어 있겠습니다. 자 고양시 신청사 뭐 논란도 많고 네. 문제도 많지만 잘 해결돼서 네. 우리 고양 시민들이 멋진 공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신청사 얘기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